싶어요. 이재명의 황당한 공약 시리즈인데요. 네. 이재명이 지금 생방에 나오면 네. 자기가 욱하는 모습들이 막 노출될까봐 예. 거의 모습을 안 드러내고 그냥 지역별이나 뭐 공약만 내면서 하나만한 소리만 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거든요. 예. 이미지 변신을 좀 시도하는 것 같은데. 이미지 변신이 아니라 이제 정체 숨기기죠. 그렇죠. 가면을 쓰는 거죠. 정체 숨기기에 들어간 거죠. 네, 완전히 잠수 타는 게 전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편집된 영상만 보여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편집하면은 야 재명이 얼굴을 확대하면 조작이야. 축사해도 조작이고. 그렇죠. 예. 그대로 다 보여줘야 됩니다. 예, 대글바 큰 것도 다 보여줘야 돼. 클로즈업하면 영상 조작인 겁니다. 예, 영상 조작인 거지. 근데 오늘은 이런 황당한 공약을 냈어요. 어제 어떤가요? 네. 선택적 모병제. 네. 젊은이들이 이렇게 군대에 많이 있을 필요 없다. 군 복무 기간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이걸 더 단축시키고 선택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 국가 안보를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 내고 찢어버리겠다는 공약 아니에요, 본부장님? 그건 이제 좌파들이 원래 수건이 뭐냐면 대한민국 군 무력화입니다. 군을 없애버리는 거 그냥. 예, 군 무력하고요. 이재명이 또 뭐를 했냐면 우리나라 이제 보안사 없애고 네. 해체하겠다. 보안사. 방첩사도 예, 방첩사 찢어버리세요. 해체하고 네. 예, 방첩사 해체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냐면 국정원 거의 해체 수준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렇죠. 예, 이미 네. 그래서 우리나라니까 말하자면 간첩 잡는 기능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의 간첩 잡는 기능.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어떤 첩보 기능을 하는 기관들은 아예 군도 없고 네. 그다음에 행정부도 없고 그렇죠. 둘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게다가 적국을 옆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좀 종전하지도 않고, 예, 지금 뭐냐면 휴전 중입니다. 휴전 중인 국가에서 전쟁이 다시 나더라도 절대 이상하지가 않는데 이런 나라에서 정보 기능을 다 없애겠다. 아예 눈 감고 권투를 하라.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안 그래도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점점 줄고 학교가 있죠. 지금 폐교되고 있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 선택적 모병제니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 이야기는 들어보면 달콤한데 확인해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뭐냐면 쓸데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단계 업체 그 피라미드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사이비 교주 있죠. 네.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돈만 내면 구원받아.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보세요. 한번 누가 군대를 가요 그러면? 옛날에 돈 있는 사람만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군대 안 가고 돈 없는 애들만 군대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다분하죠. 오히려 자기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그게. 예? 자기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그럼 돈 없는 놈만 군대 가냐?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재명만 이런 황당한 공약 내는 게 아니라요. 오늘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치 테러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대요, 민주당에. 참 황당한데 여기서 무슨 기자회견을 했냐면 제보를 받았대요, 본부장님. 네. 근데 어디서 누구한테 무슨 제보를 받았는지는 안 밝히면서 네.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있다. 경선 후보들 경호를 강화해야 된다. 내란 세력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을 노리고 테러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의 이광희 의원은 지난 17일에 군대 안에서 여전히 내란 세력이 존재한다. HID 블랙 요원들이 청주공항 폭파라는 임무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런 말도 아닌 소리를 막 하거든요. 청주 아니 공항을 왜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얘네는 이런 이야기, 이런 음모론을 왜 퍼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네. 음모론을 퍼뜨려 가지고 네. 이재명 네. 누가 무슨 총으로 네. 어떻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방탄조끼 막 입고 나오고 그랬잖아요. 방탄조끼 입고 그러는데 요즘도 입고 네. 다니나요? 모르겠어요. 요즘도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방탄조끼 입고 막 그러면서 퍼포먼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것들이요. 저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위험하다 싶으면은 저거 한번 자행할 우려가 있다. 자기들 스스로 예. 쇼로 한번. 예. 저거 있잖아요. 한번 내가 볼 때 김동연 같은 경우 이렇게 진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총 쏘면 너무 위험하고 하기 싫고 하기 네. 싫은 거야. 네, 네. 그러니까 야 김동연한테 해라. 어차피 그래서 그래도 소문을 우리 지지로 오른다. 저기 이재명 죽이는 걸로 하지 말고 야 우리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바꾸자. 그래서 버전이 업된 거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냐면 시즌 2가 나온 거야. 네. 이재명 테러 시즌 2가 나온 거야. 골 때린다 네. 진짜. 그러면은 이제 김동연은 골로 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진짜로. 예. 예. 간첩 같은 놈 하나한테 시켜가지고 예. 우리나라 총도 북한 놈도 갖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이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시겠냐. 이게 뭐냐면
진짜 아무 근거도 없이 뭐 테러 위협이다 뭐다 하고 혼자 방탄복 뒤집어 쓰고 나오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네. 그것도 제보 받았다 그랬잖아요. 수사를 요구를 안 해요. 그렇죠. 뭐 그 수사가 이뤄진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아니 없습니다. 수사 요구를 안 해요. 그렇게 수사 요구하라고 그러고 제가 이재명 한테도 제가 방송에서도 야 수사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이 뻑하면은 없는 것도 뒤집어 씌우면서 고소고발 남발하는 애들이 그렇죠. 이재명을 암살하겠다고 그러는데 고소를 안 한다고? 수사를 안 한다고? 말도 안 되지.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국회로 경찰청장 대행 불러서 난리 치고 예.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빨리 잡아내라고 그러고 아니 대통령 체포 안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맞아요. 쳤던 인간들이 이재명 수령 아버지를 민주당 아버지래요. 암살하겠다 그랬는데 그걸 수사 의뢰도 안 한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방탄복 입고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냐면 너무 이제 약발이 약했어. 근데 그래서 뭔가 하나를 근거 있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하는데 자기가 하다가 잘못해서 빗나가면 얼굴 모자를 안 쓰고 다니잖아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방탄 철갑을 들고 그럴 수는 선거철에 없으니까. 나타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방탄 철갑을 들고 나타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하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이제 이재명이 했던 말이 실업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방탄복 입고 다닌 것도 나중에 해프닝이 안 되게 하려면은 이제 요거를 뭔가 쇼를 할지 모른다. 김동연이나 이런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김동연 지사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거기 김경수 전 지사 조심하십시오. 총알 날라올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기본적으로 이 보수 우파 집회 시위는 대부분 다 평화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울분에 가득 차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 행위를 야기하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없어요. 성향 자체가 달라요. 성향 없어요. 자체가. 경찰 때리는 거 다 민노총 집회에서 민노총이 경찰 폭행하고 그런 그리고 거잖아요. 유리창 하나 깼다가도 감옥 가고 구속되는데. 그러니까요. 민노총이 유리창 깨봐요. 구속되나 누군지도 몰라요. 찾지도 않아. 바로 군방이죠. 찾아도. 군방이지. 아이고 유리창만 하나만 깨줘서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유리창 다 깰 줄 알았더니 하나만 깨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런 제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예. 정말 제보가 있다면 좀 제대로 근거를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제가 골프 여신님이 슈퍼챗으로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응원해 주신 이야기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 아래로 유동규 본부장이 후원 계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멸콩TV가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님에게 여러분 또 열심히 활동하라고 물고기밥, 꽃게밥 안 되기 위해서 이재명 막는데 앞장서 싸우라고 많은 관심과 후원을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직까지도 간과하고 계신 게 중국 간첩법. 이거 지금 빨리 진행 안 되면요. 자, 우리나라 지금 앞으로 이게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중국과의 싸움을 하는데 한국으로만 들어오면 정보가 다 세뇌가. 그럼 한국하고 앞으로 협력해서 첨단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간첩법 반드시 돼야 되고 게다가 우리나라 국방이 안전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투자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국방이 허술한 나라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나라에다 투자하고 거액을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나라에 지금 핵을 이제는 만들어야 된다. 왜냐면 북한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러시아도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리고 트럼프 또 그 관련된 관료들은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낫다. 오히려 낫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지키는 게 더 미국한테도 도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트럼프 정부의 핵심 참모들이.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우리도 지금 핵무장을 하고요. 우리가 조선 선박은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바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없던 잠수함이 핵잠수함입니다. 핵잠수함. 핵잠수함 3대만 만들면 절대 중국이 우리나라 못 넘어봅니다. 왜? 어디에서 핵미사일이 날아올 줄 알겠습니까? 그렇죠. 못 찾죠. 핵잠수함에서는. 핵잠수함 못 찾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바다 어디서 이 세대에서 수십 발이 날아와서 진짜 꽂힐 텐데 게다가 뭐 히로시마 이런 핵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한 방이면은 산동성이 날아갈 텐데. 차르범바 같은 경우도 그때 그거 폭발할 때 지구가 멸망할 뻔했다고 그러잖아요.
위로 60km 정도가 70km 정도가 솟았고 예, 에베레스트 한 8배 정도 예, 이게 불길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우리도 핵 이번에 무장을 해야 우크라이나 같이 안 당합니다. 네, 네. 동네에서 만만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무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회에 그거와 중국 간첩법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좌파 정권 들어오면 다 무산이고 저들 그런 공약 안 세웁니다. 여러분들 25만 원 내리겠습니다. 아니면 군대 오지 마. 이런 걸로 사탕 발린 꼬셔가지고 좌파들 좋은 일, 북한 좋은 일, 중국 좋은 일 지금 사실상은 시키고 있는 거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일부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한다고 예고했다가 예. 저도 사실은 이 이야기 듣자마자 이거는 윤 대통령 뜻이 아닐 것 같다. 대통령께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만류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기자회견은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모아서 어쨌든 이정 이기는데 우리가 힘을 다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요런 해프닝, 요런 현상들에 대해서는 유동규 본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뭐냐면요. 예수님이 저는 이제 이번에 그 탄핵 사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네. 제가 이제 윤석열 정신이라는 거를 예수님한테 빗댔습니다. 네. 그리고 군중이나 좌파들 이야기를 갖다가 저는 빌라도에 빗댔거든요. 네. 뭐냐면 예수님이 희생이 돼야지 대한민국이 구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류가 구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인류가 구원을 받고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이 대속 죄를 이게 대신 죄를 져야 되는 거예요. 대속이라고 하죠. 예, 대속을 네, 전문 용어로. 예. 네. 대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속하기 위해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붙잡아서 누구한테 데려갔냐면 로마 총독 빌라도한테 데려갔어요. 그렇죠. 네. 빌라도한테 데려가 가지고 자, 사형시켜 달라. 요구를 했더니 빌라도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꾀를 낸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바라바라는 살인마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유영철 같은 네, 네. 예, 그런 살인마예요. 그 살인마를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살인마 바라바를 데려오고 네. 그다음에 예수님을 옆에다 두고 이 둘 중에 한 명을 살려주겠다. 너희들이 살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누구를 외쳤냐? 바라바를 살려라 그랬어요. 바라바를.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지나서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단 말이죠.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으면서 저들하고 타협만 했으면 편안하게 임기 채웠습니다. 그렇죠. 네, 좌파들 손 적당히 잡고 예, 적당히 그냥 잡고 타협했으면 네. 타협했으면 우리나라 망하는지도 몰랐어요. 전부 다 그냥 오히려 좌파들한테도 인기 좋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을 갖다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 정말 좌파들이 이재명 민주당이 저러는데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한다고 믿어주겠어요? 네.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 부분을 알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됐어요, 어느 정도. 야, 이거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였어? 이런 상태인지 몰랐던 거예요. 가랑비에 속 어쩌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나는 그런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네. 편안한 걸 대통령 출신 뭐 그 편안한 안락한 삶을 산 게 아니라 감옥에 가는 그 수모를 겪는 그 일을 갖다가 선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위험한 일을 선택한 거죠. 알고도 희생한 거죠. 알고도 희생한 거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나는 희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희생했던 사람이 이제 내 당 차리겠다 이 말을 하겠냐고요. 안 하죠. 네.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득세하려는 사람들이 그거를 이용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도 헛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선지자나
그런 자들이 진짜 지옥의 제일 밑바닥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거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는 거고 그 배신자들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제일 밑바닥, 지옥 밑바닥에 가지 않습니까? 가론 유다 같은 인물들이. 예,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정말 이거는 윤석열 정신을 오히려 배반하는 거다. 그 희생을 정말 잘못 착각하는 거다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 선거에 이재명이 이기면 다시 감옥으로 오히려 윤석열 어게인한 게 감옥 어게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감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이번에 어떻게든 뭐냐면 선거를 이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명예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방송 이 주제 다루기 전에 유동규 본부장님과 미리 대화를 안 나눴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인사하고 바로 방송. 바로 방송하죠. 예. 본부장님의 말씀과 뜻이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랑 거의 똑같아요. 예. 진짜로. 예. 저는 누구보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예. 그 아끼는 반려견 반려모들과 함께 행복하게 남은 맞습니다. 생을 정치 지도자로 존경받으면서 보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인데 예. 이게 아마 뭐 변호인단이 청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청년들 활동할 공간도 만들어주겠다 뭐다 하면 네. 대통령께서 당연히 덕담을 하시겠죠. 네네네. 잘해봐라. 예. 그래 그 윤어게인 운동 잘 계승해야 된다. 근데 그게 신당 만들어서 자기들 정치 세력 만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 선거를 지면은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다시 감옥 보내는 게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게 화제가 되자 대통령께서도 만류를 하신 거고.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윤어게인의 정신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을 하면서 남긴 대한민국의 실체. 대한민국이 이렇게 친중 좌파들한테 넘어가 있었구나. 예.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 집어삼키고 있었구나. 예. 이런 걸 우리가 부릅뜨고 알아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일어나서 그 좌파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한테 나라가 넘어가는 걸 막는 데서 그 윤어게인 정신을 계승하고 퍼뜨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을 잘 모르면은요. 골고다 언덕에 이제 십자가만 고통까지 받고 계시는데 갑자기 몇 명이 급습해가지고 예수님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급습해갖고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내려가지고 막 경관해주고 막 이러는 거야. 그게 아니죠. 네. 근데 예수님은 이거 아니야 얘들아. 나 죽어야 부활해. 맞아요.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좀 있으면 뭐냐면 선거 이겨서 윤 대통령이 진짜 명예회복을 하게 하고 맞아요. 진짜 내란자를 잡아낼 수 있도록 맞아요. 해야 되는 게 윤 어게인이고 윤 대통령의 부활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된다. 정말 답답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꼬라지 보면 신당 이야기 나온다고 하는 댓글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 모르지 않습니다. 예. 저나 유동규 본부장님이 언제 그 팀 칭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최근에? 예. 없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을 살리고 명예 회복하고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한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예. 어찌되었든 국민의힘 중심으로 나중에 한덕수 대행이 나와서 단일화를 해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예. 여기에 한 표 한 표라도 다 끌어모아가지고 힘을 모아서 예. 선거를 이기고 이재명을 끝장내야 예. 정권이 재창출돼야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맞았다. 옳았다가 예.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희생이 더 빛나게 되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뭐냐면 우파의 상징이 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나라를 위한? 그럼요. 여러분들 그거를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잘못하면 좌파한테 뺏기고 나면 윤석열 대통령의 희생은 완전히 값없어 져는 거고 정말 내란자를 만들어버리는 여러분들 덕에 동조하시게 되는 겁니다. 절대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고 정말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을 부활시켜줘야 되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감옥에 다시 갖다 넣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진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재명은 정말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산을 넘어야만 이 정말 대한민국이 능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들이 아까 처음에 제가 방송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들의 정상적이라는 이야기는 자기들의 정상.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들 맘대로 되고 있다는 이야기. 지금 선관위가 정상적이다 이야기는 우리 마음대로 잘 할 거야 라는 이야기라는 거 봐도 된다는 거죠. 하던 대로 할 거야. 하던 대로 할 거야. 우리 계획대로 할 거야. 네.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해석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요청이 있으려면 지금 전화길 쌤 뛰어갔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그 PD님 이용돈 PD님 네. 지금 5가지 내놨어요. 전환기 쌤하고 공정선거 위한 원칙. 공정선거 위한 5가지 원칙. 이거를 갖다가 이번 선거에서 되게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거 5가지 원칙을 지켜서 이번에 국민들한테 공정하게 투표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근데 그걸 거부한다? 그러면 부정선거 하겠다는 이야기지. 예. 왜 거부하겠어요? 민주당도 공정선거 하길 원하면 그건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럼요. 네. 이재명한테 물어보면 돼요. 나가갖고 공정선거 원하시죠? 당연하죠. 왜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 5가지를 국민들이 원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거 없어도 공정선거 됩니다. 이러면은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확인시켜달라. 요구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은 국민이 주인이라며 머슴이라며 그러면 주인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한길 선생님이 예.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우나 고우나 국민의힘 중심으로 뭉쳐서 이겨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셨어요. 전한길 예. 뉴스로. 예. 그리고 또 앞장서서 공정선거를 위한 5가지 요구사항을 막 내밀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우리가 좀 힘을 모을 필요가 맞아요. 있다. 네, 여기에 우리가 맞아요.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정 후보 한동훈이 아닌 다른 후보에 대해서 예. 이 후보는 이게 문제고 저 후보는 저게 문제고 하면서 우리끼리 싸우지 맙시다.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저기 지금 제가 채팅창 쭉 보고 있어요. 난 누구 싫어 이런 댓글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후보 중에서 나경원이 제일 좋아. 나경원으로 찍어야 돼. 여러분 나경원 찍읍시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그거는. 예, 네. 굉장히 좋아요. 나경원은 안 돼. 그런 게 안 된다.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안 되는 거지 나경원이 안 돼요? 나경원 돼요. 자격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재명보다는 1000만 배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의원도 마찬가지. 김문수 저기 그 장관님 맞아요. 마찬가지고요. 홍준표 후보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보다는 1000만 배 나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비교를 안 하고 우리끼리만 넣고 흠없는 사람 누가 있어? 지금 악마의 형상님이 댓글로 나는 홍준표 지지하지만 한동훈만 아니면 된다. 나머지는 다 동료다라고 해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들 좋은 이야기 하자고요. 어차피 그 3명은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3명의 지지자들은 나중에 우리 손에 손잡고 다 같이 이재명 막으려고 또 윤어게인 정신으로 뭉쳐서 죽자 사자 싸워야 될 동지들이고 동료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저기 있잖아요. 노년동 충이님? 예. 노년동, 예. 네. 노년동님이 뭐라고 이제 하셨냐면은 그래도 한동훈은 안 되라고 했거든요. 네. 정말 있잖아요. 그거는 용인해 드릴게요. 예. 저도 같은 생각인데. 그것만. 예, 그것만 용인해 드립니다. 그까지만. 네. 여기까지만 용인해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만 용인해 드리고요. 예.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제 어쨌든 이제 그 경선에 나왔잖아요. 네. 경선 탈락하면 이제 정리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경선에서 우리가 정말 강력한 후보를 밀어가지고요. 예, 우리가 진짜 한 후보로 똘똘 뭉쳐서 그때부터는 무조건 선거 그리고 무조건 집결 그리고 막 유세 이런 데는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고 막 좀 그런 거를 전담해줘서 어디 우리 후보가 온다 그러면 우르르 좀 나가서 강력하게 환호해주고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이때다 싶었는지 예. 또 요 타이밍을 틈타서 네. 안철수가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탈당해야 된다. 예. 그리고 한동훈은 예. 과거로 보내자. 내가 옛날에 제명하자고 하지 않았냐. 내 말 왜 안 들었냐. 이런 주장들은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 네. 저는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명예 회복하기 전에 떠나보내자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희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52%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2%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랬었죠. 네. 탄핵 정국 때.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갖다가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표가 안 모이겠죠.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왜 내보냅니까? 예, 명예 회복을 시켜드려야 된다고 오히려 해야죠. 우리가 더 좌파들 보세요. 예? 돌아가신 분들까지 얼마나 팔아먹습니까? 맞아요. 완전 정치에 이용해 먹고. 역사 미화시키고. 예,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멀리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와서 오시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파에서 나오면은 이번에 명예회복 시켜드리고 진짜 홍장원 같은 놈 메모 다시 한번 봐가지고 이거 제대로 안 된 거면 감옥 그런 놈들 보내고 그런 놈들이 내란이고 동조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제대로 밝혀야 되고 사전에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재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우리 멸콩TV에 함께하는 환신골드 소개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초특가 할인 2+2 혜택을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신골드는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고 50년 전통의 한방제약회사 신화제약에서 생산했습니다.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면역력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 아주 특효가 있다고 하고요. 환신골드에는 발효 홍삼에 진세노사이드, 소팔메토, 옥타코사놀, 동충하초, 구기자, 산수유, 복령 등 27가지 원료를 배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니까요. 어버이날이나 가정의 달 선물은 환신골드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주문번호 010-9922-1141인데요. 저희 댓글로도 공지로도 남겨놓을 테니까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면 멸콩TV 제작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헌재를 좌편향되게 안 되게 사수하는 거, 이 남은 두 자리를 한덕수가 재판을 이기든,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이 보수 성향 재판관, 뭐 아무 소용없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거 떠나서, 차별금지법 막기 위해서라도 이 헌재를 반드시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금지법이 항상 좌익들은요 레이블링을 잘해요. 네. 차별금지법은 너무 착한 말 같잖아요. 그러니까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 같잖아 이거는. 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다시 뭐 레이블을 바꿔야 됩니다. 표현의 자유 말살법이에요 이거는. 예. 아니 이거 진짜 이제 교회에서 설교하던 목사님들 다 감옥 가게 생겼고요. 학교에서 동성애 권장 교육하는데 학부모님들이 항의하면 감옥 가요. 그러니까요. 미국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인이에요. 나 성전환이 하고 싶어. 그럼 군부대에서 군인 예산으로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거 같죠? 농담 아니에요. 와, 세상. 이거 실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이 부분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갑자기 그 해리스 네. 여자 네.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해리스 후보 사이의 쟁점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트랜스젠더들 미군에서 다 쫓아내. 그러니까 우리가 트랜스젠더를 비판하고 차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야 될 안보를 지키는 군에서 그게 웬 말이냐. 그러니까요. 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여성 스포츠 종목에 미국은 트랜스젠더들이 다 출전해서 메달을 휩쓸었어요. 맞아요. 남자였던 사람들이 수술 받아도 남자로서의 키나 체구, 근력, 몸무게는 거의 다 그대로잖아요. 수영대회 나가고 육상대회 나가고 달리기하고 펜싱하고 권투해서 여성 선수들을 다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네. 한 트랜스젠더 선수가 너무 상대도 안 되게 다 이겨버리니까 논란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이게 논란만 할 일입니까? 정상이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해야 적절할까요? 이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력 자체가 근질 자체가 사실 다르지 다른데, 않습니까? 아니 애초에 뭐 이미 지금 남성으로서 어떤 근성장을 다 한 다음에 그걸 바꾸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이건 진짜 차라리 아예 그 남녀 구분 없이 해가지고 그냥 막 동물 같은 게임을 하자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서 자유롭게 사는 거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비판하거나 인격 말살하거나 차별하자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근데 대해서는 저도 뭐 나름의 또 이제 세계관이 있지만 그런 걸 언급 안 해요. 네. 근데 예. 왜 여성 스포츠에 끼어들어서 멀쩡하게 피땀 흘린 여자 선수들 다 바보 만드냐는 거예요. 어휴 이거 차별금지법을 처벌. 나 이러면 감옥 가. 처벌. 지금 유죄. 근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이 헌재에서 가처분을 인용해서 브레이크 걸어버린 헌재 재판관 두 자리를 이재명이 임명하게 되면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게 합헌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단순히 야 민주당한테 정권 내줘도 우리가 야당 영업 좀 하면 되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5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디로 망가질지 저는 정치적으로는 과거 뭐 프랑스나 미국의 민주당 시대 때 우리가 PC주의에 물들어서 급격하게
완전히 좌파들에게 사회 문화가 지배받았던 쪽으로 가고 경제적으로는 많이들 이야기하는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안 나지만 지금 신이 안 나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 흥이 안 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경선에도 신경을 좀 쓰고 참여하고 민주당이 어떠한 무도한 짓을 하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저희는 소식을 전하고 여러분은 그 소식에 대해서 좋아요와 구독과 공유 등으로 그래도 여론전에 함께 해주셔야 한다라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데 힘이 나고 흥이 나는 우파 시민들도 있어요. 윤어게인으로 뭉친 사람들이 그런 흥이 납니다. 네. 오늘 방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했거든요. 어떤 분이 있었냐. 그 경북대에서 영남대 출신으로서 경북대에서 시국선언을 한 그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하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대구에서 하는 윤어게인 행진에 대해서 좀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질문이 갔어요. 윤어게인, 본인이 생각하는 윤어게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1번, 대통령이 재출마하면 너무 좋다. 2번,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뭔가 이 지금 뭐 경선이라던가 이 대선과 관련해서 메시지를 내주시길 바란다. 뭐 혹시 그게 아니더라도 그 다음 뭐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능동적으로 대통령의 계몽된 그 기반으로서 이번 이 대선에 참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흥이 안 나는 채로 참여를 하면요. 새가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단 새를 만들고 새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어떤 흥이 나고 새가 나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영웅적 활약에 대해서 기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같이 보면서 느끼고 윤석열 대통령 계몽해 주신 그 내용 그걸 가지고 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서 우리가 저 참 한심한 국민의힘이지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조금씩 뭔가 의식하는 후보들도 있다. 이런 걸 보면서 흥이 나거든요. 이런 흥으로 우리가 경선을 한번 치르면 한번 미쳐보면 대선 이길 수 있어요. 역전 가능합니다. 네. 예. 그럼요. 좀 뚜껑이 열리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한 자리가 공석이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보건복지부가 신규 위원을 위촉했는데, 네. 민노총목의 위원을 신규로 위촉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민노총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2년 넘게 공석이 유지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자 민노총이 쏙 들어왔고 복지부에서도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민노총 출신을 임명했다는 정말 뚜껑 열리는 소식. 오늘 교육부에서 이 기사는요. 네. 내용만 아실 게 아니라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배신한 거예요. 진짜 뭐냐 이거 정말. 이 사람은 심지어 의료 정책도 자기가 분탕 다 쳐놓고 대통령이 잠깐 탄핵돼서 직무정지되어 있는 사이에 막 자기가 사과하고 자기가 그 원상 복귀하겠다 그러고 이 사람과 교육부 장관 아니 3,000명 증원을 하게 된 게 교육부 장관 때문이에요. 교육부 장관이 증원 환영한다라고 하면서 교육부 장관에서 각 학교에게 몇 명 더 늘릴 수 있냐 그거 취합해서 만든 게 3,000명입니다. 자기가 3,000명을 어떻게 보면 만드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대통령이 억지로 시켜서 한 것처럼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진짜 책임지고 나쁜 일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잠깐 직무정지되어 있는 사이에 대통령이 잘못했고 나는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규정을 한 행위잖아요. 얼마나 불의한 국무위원들입니까? 그래서 저는 좀 조마조마했던 게 뭐 어쨌든 탄핵 뭐 선고가 나왔지만 최상목이 만일 잘리면 그 다음에 누구지? 이주호. 그 교육부총리여서 오늘 의료 개혁을 전면 다 뒤집은 예. 이주호. 네. 참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끼어서 지금 한동훈 캠프에서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게 안상훈 의원입니다. 비례대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이 보건복지 사회 수석이었죠. 네. 그런데 바로 한동훈한테 딱 가가지고 전대 때부터 그 안상훈이 의료개혁 주도한 사람이에요. 내부에서 사회수석으로서. 이런 이 영혼 없는 학자 출신, 여러분 교수나 관료 출신 영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배신,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지키지 못하고 이르면서 뼈에 사무치도록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국 간첩들의 어떤 암약한 소식도 전해야 되겠는데요.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 홍보업체가 국내 언론사 명의 7곳을 도용해서 사이트를 개설했다. 네. 서울신문과 제주일보, 대구뉴스, 매일신문, 서울데일리뉴스, 블루뉴스, 인터랙티브 뉴스라는 7개 언론사 명칭을 도용해서 중국 홍보업체가 이 사이트를 열어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걸 국정원이 밝혀냈고요. 지난 2023년에는 중국 홍보업체가 무려 국내 매체로 위장한 200개 사이트를 운영해온 사실을 포착하고 공개한 바가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이번에 7개 언론사 사이트가 또 도용되었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야. 그런데 만일 우리가 정권 잃어버리면 이런 것들은 다시는 공개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중국은 더 많이 만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는 게 이 대선에 다 걸려 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4월 17일이죠. 이거 많은 분들 분노하셨어요.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조선공산당 100년 기념식이 열렸어요. 이 이사장이 항일혁명가 기념단체연합 이사장이 소설가 황석영인 것 같은데 보도자료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은 죽은 역사로 남아있기를 강요받았다. 이번 기념식이 죽은 역사가 부활하는 역사적 복권의 출발이기를 희망한다면서 기념식에는 김재봉, 권오설, 이관술 등 조선공산당 주요 간부 후손들이 참석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김재봉은 조선공산당의 초대 책임비서라고 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김원봉이나 정율성처럼 독립운동은 했지만 북한과 중공편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피 흘리게 만들었던 인간들을 다시금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영웅으로 만들어서 공산주의는 죄가 없다. 공산당 미화 운동을 하는 그 일환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 100주년 행사가 서울의 한복판인 서대문 형무소에서 열린다는 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저들이 대통령만 몰아내는 게 아니라 역사와 대한민국의 뿌리와 헌법을 완전히 지금 좌지우지하려고 있다는 음모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대통령이 체제 수호 전쟁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도 체제 수호 전쟁, 사느냐 죽느냐 문제다라고 외치는 거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어요.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어. 이런 뉴스 보면서 부들부들해야 돼. 부들부들하지 말고 싸워서 바꿉시다. 예.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아무리 중도 보수 코스프레를 하고 안정적인 척, 감성적인 척 쇼하고 다큐멘터리 찍고 생방송 TV 중계에 안 나와도 이재명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대선 싱크탱크 수장을 유종일이라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는데 이 사람 천안함 음모론자라고 합니다. 최원일 천안함 함장과 천안함 유족들이 2번 눈물을 흘리면서 비판 성명을 냈는데요. 과거 천안함 기뢰 침몰설을 퍼뜨리면서 북한의 소행을 부정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SNS에 아예 심지어 그 일이 지나서 5년이나 지나서 이미 어떤 사회적 평가도 다 끝난 그 뭐 전문가들의 조사뿐만이 아니라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미 다 네. 판단이 끝났는데 이 사람은 그걸 뒤집기 위해서 1번 어뢰 부실 조사다. 그리고 엉터리 근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조단이 잘못 단정했다. 천안함 침몰 원인은 다른 거다. 그러면서 또 음모론 이야기하고 가령 뭐 미군 잠수함, 이스라엘 잠수함 뭐 이런 이야기 좌익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으로 다시 눈 돌리게 하려고 이런 또 억지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었네요. 근데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재명은 천안함 음모론자들 인재 영입해서 다 공천 주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줬어요.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 박선원 의원 전부 다 천안함 폭침마라는 언론은 모두 가짜라고 하면서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이 아니라 선체 결함이나 기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주장했던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천안함 자폭설을 주장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가 국민적 반발이 높아지자 사임시키는 해프닝도 있었죠. 이재명 그렇죠. 주변에는 천안함 음모론자들이 한둘이 아니라 득식을 합니다. 여기에 이재명부터가 천안함 음모론자고요. 여기에 더 충격적인 건 사드 음모론까지. 네. 사드 음모론을 안민석이 한 발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또 그 탄핵 국면 이용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자기들이 인민재판에 가까운 걸 했던 최서원 씨를 또 이렇게 내세워가 최서원 씨가 로키드 마틴에 어마어마한 돈의 로비를 했다. 뭐 이런 장난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로비를 받았다는 것이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드가 배치된 거는 그런 것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던 안민석하고 똑같은 주장을 이 사람이 했어요. 안민석은 그걸로 실제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1년 구형했다고 하네요. 예, 징역 1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이재명의 이 중도 보수 코스프레, 음모론자 아닌 척 멀쩡한 인간인 척하는 코스프레에 속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경선 후보들뿐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재명의 가면을 벗기는 데 집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퍼포먼스에 쟤네가 부들부들 떨면서 발작하는 건 지금 이재명을 꽁꽁 숨기고 잠수타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대통령 다 됐다는 게 쟤네 판단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드럼통으로 국민 여론에 불을 붙이니까 난리가 난 거잖아요. 아니 이재명 주어 언급도 안 했는데 뭐 자수하든가 그러면 이런 유효타들이 예. 이런 유효타들이 국민의힘 차원에서 더 많이 터져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천하람 음모론자들이 그 주변에 득식을 거린다는 게 더 많이 알려져야 된다라는 천안함 말씀을. 음모론자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박선원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의 초빙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보도를 브루킹스 연구원 땡땡 천안함은 폭침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 팔아먹은 거죠. 팔아먹은 거죠. 반미만 했던 사람. 박선원은 그 미 문화원에 뭐 하여간 그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미 문화원이었지. 미국과 관련된 그런 행동으로 문제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국을 이용해가지고 음모론의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걸 김현정의 뉴스쇼가 최대한 많이 확성을 했고, 뭐 그런 구조를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 사람을 이번에 이재명이 또 영입을 했어요. 그 영입을 한 인재 영입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가요? 이재명이에요. 아, 스스로 예. 배치 달아준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아니요, 이- 저기 이번에 예, 그렇죠. 내란 모의 과정에서 또 박선원이 큰 역할을 했고, 네. 그러니까요. 내란을 가짜로 만들어내는 가짜 내란 모의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그걸로 완전히 우리가 선명하게 딱 감별을 하게 됐죠.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에 오.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원의 절반인 2만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